좌충우돌 현대차의 러시아 점령기. 그럼에도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사정에 맞추어 디리스킹, 즉 위험 경감 전략을 펼치고 있네요. 앞서 러시아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연말 러시아 시장을 철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대차 딜러들이 남은 재고를 털어낸 이후 중국 자동차 판매를 위해 간판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5일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노리미츠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러시아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지 자동차 매체 비하인드 더 휠의 막심 편집장은 역시 공장 매각설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죠.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기아가 러시아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강제 리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은 최근 현대차 기아의 현지 판매 차량 일부에 대한 리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리콜 사태를 이유로 들어 기술 규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연방기술표준청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방식을 놓고 현대차와 신경전을 벌이는 현지 인수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인데요. 위기의 현대차, 러시아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입니다. 먼저 요건데요.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이라는 기관이 있다네요. 이쪽에서 현대차 쪽에 전체 점검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 검토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하고요. 그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위험이 확인되면 차량을 즉각 리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동차에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리콜을 지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정상 국가라면 그렇죠. 하지만 여긴 러시아입니다. 권위주의 국가고요. 지금은 다소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러시아 쪽과는 다소 마찰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마찰이냐면요. 현대차가 지금 현지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신경전 속에서 현지 기업 쪽에다 힘을 보태기 위해서 현대차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리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현대차가 판매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할 거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판매망 자체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러시아 쪽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공장을 나눠서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을 한 곳을 판다는 게 사업장 전체를 철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런가 봐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장 매각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배경을 보면요. 결국엔 바이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백은 매각한 다음에 이걸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뜻하거든요. 이거를 러시아 기업에서는 2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최소 5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두 소식을 종합하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오자니 그건 너무 아깝다. 결국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 같은 고사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현대차가 러시아라는 시장을 깔끔하게 포기하지 못하냐?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8월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가 6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처참한 실적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상해져서 정상적이지 못한 결정을 계속하다가 결국엔 전쟁까지 일으키기 직전 이때쯤에는 그래도 꽤 잘 나갔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 다 합치면 러시아 시장에서 한 24% 정도 되기도 했었고요. 한번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판매망 같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현지의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시장을 진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돈만 먹는 하마가 될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종전 이후의 상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게 꼭 현대차의 나쁜 일이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냐? 그거는 현대차의 9월 판매 실적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 판매 실적을 보니까요, 국내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외가 0.9% 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누적을 봤을 때는요, 국내는 요만큼 늘었고 그것보다는 해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꽤 괜찮은 성적표죠. 이거는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9월에 미국 쪽의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현대차 17% 그리고 기아차 20% 굉장히 많이 늘었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합치면은 10%를 넘는 수준이고요. 밑에 내려오면은 이쪽에 쭉 표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이쪽이 점유율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을 잇는 게 토요타, 그리고 혼다, 닛산 이런 일본 차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우리나라 차들이 한 10%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요, 결국에 러시아 시장은 놓쳤지만은 전기차로의 전환, 친환경 차로의 전환기를 맞아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차들도 그렇지만은 유럽차 그리고 일본 차들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점을 시사하겠어요? 결국에는 러시아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시장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흐름에서 러시아 시장은 굉장히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기사, 이거는 어떻게든 러시아 시장에서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심을 보여주는 기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탈탄소 흐름에서 러시아가 아닌 국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국가, 이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런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러시아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